네, 김백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문경 씨와 서혜진 PD, 그리고 MBN 한일 탑10 쇼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 그동안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서 김백도가 또 여러분께 명쾌하게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강문경 씨 반가운 소식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금방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강문경 씨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또 검색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린 분은 오승근 씨예요. 가수 오승근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후배들과 리허설, 오승근, 녹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강문경 이렇게 해시태그를 다셨는데 바로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요 방송을 녹화하시기 위해, 얼마 전에 녹화는 끝났죠. 방청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녹화 때 오승근 씨가 참여해서 출연자 대기실에서 이제 후배 가수들, 특히 우리 강문경 씨와 함께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승근 씨, 그 옆에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선배님과 함께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정말 잘생긴 우리 강문경 씨. 자, 강문경 씨가 예를 들면 뭐 좀 스타일이 독특하다 이런 뭐 오해도 있고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있지만, 이렇게 강문경 씨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선배님들 깍듯하게 예우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참 모범적인 그런 가수다라는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안내해드리면 11월 3일 밤 10시 KBS 1TV에서 120분 동안 특집으로 방송이 됩니다. 무려 이미자쌤, 윤한기쌤, 서유석쌤, 오승근씨 포함해서, 그리고 강문경씨, 또 뭐 김용민씨도 나오고 정서주 양도 나오고, 이렇게 쟁쟁한 정말 대선배님부터 요즘에 한창 뜨거운 그런 가수들까지 강문경씨 포함해서 무려 24명의 가수가 32개의 무대를 120분 동안 펼치는 노래의 대향연이 펼쳐지고, 거기에 우리 강문경 씨도 당당하게 함께 참여해서 했다. 자, 11월 3일 또 얼마나 멋진 무대가 안방극장을 찾아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강문경 씨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광주 북구편 11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동강대학교 대학 운동장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게 될 이제 녹화, 요거는 이제 또 몇 주 뒤에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되겠죠. 여기에도 뭐 박상철 씨, 유진아 씨, 뭐 이미리 씨, 이정옥 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문경 씨도 초대 가수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자신의 활동, 또 각 지역 행사, 그렇죠? 이렇게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강문경 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탑10 쇼가 2025 한일 가왕전이 끝나고 다시 시작을 했죠. 자, 2회가 다시 시작한 다음에 2회가 방송이 됐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시작한 다음에 한일 탑10 쇼, 뭐 시즌 2라는 공식 명칭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일 탑10 쇼로 해가지고 회차도 계속 이어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상 한일 탑10 쇼 2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즌 2. 그래서 첫 번째 회차는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이 가수들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우정여행, 일본 가수들과 함께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재밌는 어떤 그 순서도 진행을 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됐고, 이제 바로 요번 주 며칠 전에 방영했던 한일 탑10 쇼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가수들과 한국 가수들 간의 노래 대결 펼쳐지는 그런 장면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강문경 씨는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황민호 군이 대신해서 출연해서 열창하는 모습 지금 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강문경 씨는 이제 그러면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MBN 또 서혜진 PD하고는 영영 헤어지는 거냐, 결별하는 거냐,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많은 트로트 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강문경 씨 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이건 뭔가 좀 다른데? 요런 걸 캐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탑10 쇼가 2025 한일 가왕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다시 시작한 첫 회는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서진 씨와 가수들을 유다이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이가 우리를 초청했는데 일본에 가실 수 있는 분 손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이 한일 가왕전 출연했던 우리 한국의 탑7 가수들의 단톡방에 박서진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주모 유다이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를 일본에 초대했는데 갈 수 있는 분 손들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수호 씨 저요. 그리고 김준수 씨도 나 일본 처음인데 너무 떨린다, 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뭐 최수호 씨, 김준수 씨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한 사람이 신승태 씨인데, 신승태 씨는 공연이 있어서 가고 싶죠, 못 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요게 이제 그 한일 탑10쇼 일본 여행 갔던 그 회차 처음 시작할 때 요 화면이 나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화면을 제작진이 집어넣었어요, 편집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강문경 씨 대답 차례입니다. 강문경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저도 불참이요 하고, 이제 이게 뭐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뭐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카톡 문자는 뭐 이런 모양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강문경 씨가 어차피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참여 안 하고 이제 한일 탑10 쇼에도 뭐 하여튼간 결별했으니까 다시 나올 일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굳이 이런 장면을 왜 넣었을까? 그냥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거는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빨리 잊혀지길 바라는 게 제작진의 보통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강문경 씨를 카톡 문자지만 여기서 거론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상하다. 그냥 신승태 씨 다음에 진혜성 씨로 넘어가는 게 깔끔한 건데, 왜 강문경 씨는 안 나와? 일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넣었을 때, 강문경, 그렇지. 아니, 서혜진 PD 강문경 씨한테 좀 잘해주지. 뭐 계약 이거 정말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강문경 씨는 출연을 아예 뭐 안 시키는 건가?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강문경 씨 문자는 아예 지워버리는 게 제작진한테는 보통 더 이득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 그리고 보통의 제작진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강문경 씨가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도록 저렇게, 물론 일본에 못 간다고 강문경 씨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뭐 진혜성 씨는 나는 배 타러 간다, 내 목까지 먹고 온나, 뭐 크루즈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던가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렇고, 강문경 씨는 어차피 지금은 안 나오는 거니까 저렇게 표현한 건 맞는데 왜 그랬을까?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되긴 했습니다. 캐션 마크가 좀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요번에 테나시아에서 단독이라는 마크를 달고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강문경 한일 탑10쇼 남녀 탑7 특집 불참, 황민호가 대체 투입. 뭐 이건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단독이라는 마크까지 붙일 필요가 굳이 있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강문경 씨 현역 가왕 남녀 탑7 특집에 불참한다. 이게 이제 일본 여행 끝나고 바로 며칠 전에 방송됐던 한일 탑10쇼 그 회차를 말하는 거죠. 이 빈자리에 황민호 군이 채우게 됐고, 테나시아 취재 결과 강문경 씨 내달 12일 진행되는 MBN 한일 탑10쇼2 현역 가왕 탑7 특집에 불참한다. 아니 뭐 이거는 그냥 계약이 안 됐으니까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와 결별하고 강문경 씨 당연히 안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찝는 이유가 뭘까?
이번 방송은 현역가왕 시즌1 탑7과 시즌2 탑7이 대결 구도를 이뤄 맞붙는 상황. 하지만 시즌2에 합류하지 않은 강문경 씨의 모습은 자연스레 볼 수 없게 됐다. 앞서 강문경 씨 현역가왕 2 최종 7위로 탑7에 합류한 바 있다.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강문경 씨 최근 제작사와의 문제로 한일 탑10쇼 시즌2는 물론 탑7 특집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후문. 여기서 제작사는 어딜까요? 크레아 스튜디오가 되겠죠. 네. 이에 제작사 측, 크레아 스튜디오라고 그냥 명기해도 될 텐데, 이렇게 제작사라고, 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작사 측 역시 새로운 멤버를 찾아 나섰고, 강문경 씨 빈자리 황민호 군이 채울 예정, 뭐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인데, 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테나시아가 이 대목에서 단독이라는 마크를 달았을까? 그리고 테나시아의 보도가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그 맥락 자체는 다 짚습니다. 제작사와의 문제, 요게 뭐 특별히 계약이다. 왜냐하면 테나시아도 그게 완전히 확인은 안 됐을 거예요. 양측에서 아예 말을 안 하면 어림짐작은 할 수 있지만 팩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작사와의 문제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출연하지 않는다. 근데 완전 결별이라던가 이제는 MBN에서 강문경 씨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든가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안 들어갔다는데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적인 표현이 없다. 뭔가 여지가 있는 거냐. 아까 카톡 문자처럼 정말 강문경 씨가 다시는 MBN에 안 나온다면 그런 카톡 문자까지 방송에 내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강문경 씨를 빨리 지우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일 수 있는데, 그리고 테나시아의 이 기사도 뭔가 단정적으로 강문경은 이제 서희진 PD와 빠이빠이 헤어졌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 거, 뭔가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언론사에서 이런 공식 입장은 직접 그 사안에 연관돼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겁니다 하고 기자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했을 때 공식 입장이라는 이 기사 제목에 마크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이 된 내용, 팩트라는 얘기겠죠. 한일 탑10쇼 측, 한일 탑10쇼 측은 누굴 얘기할까요? MBN? 물론 MBN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한일 탑10쇼 제작을 누가 합니까? 방송 채널만 MBN이 사실은 빌려주는 셈이고 제작은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탑10쇼 측이라고 보통 얘기한다면 MBN보다는 크레아 스튜디오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일 탑10쇼 측 강문경 불참하냐 스케줄상 비정기적 출연이다. 이런 또 제목. 자,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거야말로 정말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역가왕 탑7 강문경 씨 한일 탑10쇼에 비정기적으로 출연을 한다. 일단 결론부터 딱 받고 시작을 하네요. 강문경 씨가 한일 탑10쇼에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차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정기적으로 매주 나오는 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자, 10월 21일 한 매체는 강문경 씨가 MBN 예능 한일 탑10쇼 2 현역가왕 탑7 특집에 불참하며 가수 황민호 군이 빈자리를 채운다고 보도했다. 이 바로 테나시아 보도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이와 관련 한일 탑10쇼 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한일 탑10쇼 측이라고 하면 제작진인데 제작을 누가 합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그러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측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제 생각에. 크레아 스튜디오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에 한일 탑10쇼 출연자 관련 제작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오보에 대해 안내드린다. 현역가왕 탑7인 강문경 가수는 한일 탑10쇼에 비정기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크레아 스튜디오가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강문경 씨가
매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이어서 사실 무근 기사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매체에 정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문경 씨 개인 스케줄상 고정 출연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물론 이제 팩트가 확인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크레아 스튜디오 측도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식으로만 꼭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실 실제로 갑자기 강문경 씨가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갑자기 빠졌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2025 한일 가왕전이 끝나고 방송될 한일 탑10 쇼에도 강문경 씨가 안 나오고 황민호 군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각 언론사들이 이거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다면 크레아 스튜디오가 좀 더 발빠르게 그때 당시에 그거 아닙니다 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그것도 그리 자세한 건 아닌 공식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크레아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그런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만약에 그 타이밍에 빨리 공식 발표를 하고 강문경 씨 나옵니다. 근데 단지 개인 스케줄이 바빠서 매주는 못 나오고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훨씬 오해가 많이 증폭이 안 됐겠죠. 그리고요. 한일 탑10 쇼 측, 그러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측의 해명을 듣고도 궁금점이 두 가지 정도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강문경 씨가 바빠서 매주 한일 탑10 쇼에 출연 못한다? 다른 가수들은 강문경 씨만 바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박서진 씨, 진혜성 씨, 김준수 씨, 애녹 씨, 사실 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강문경 씨만큼이나 다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시죠? 예. 어쩌면 더 바쁜 가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수들은 왜 매주 한일 탑10 쇼에 나옵니까? 바쁘다는 것만으로 강문경 씨가 매주 한일 탑10 쇼에 못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도 그렇고 저 같은 유튜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쁜 것만으로 강문경 씨가 한일 탑10 쇼에 매주 못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나 한일 탑10 쇼 측 크레아 스튜디오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은 이번에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이 영상 제작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다시 놀 티켓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 공연뿐만 아니라 광주하고 대구 공연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서울, 광주, 대구 공연 모두 강문경 씨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가수들은 다 출연하는데 왜 전국 투어 콘서트에 강문경 씨만 빠지는 거야? 이것도 개인 스케줄이 바빠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수들도 바쁘고 불러주는 데가 너무 많지만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한일 탑10 쇼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강문경 씨만은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대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계약은 체결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크레아 스튜디오는 속 시원하게 명쾌한 해답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 확인이 안 된 오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강문경 씨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계약이 연장이 안 됐거나 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문경 씨가 빠진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상황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강문경 씨가 아예 MBN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이라는 게 얼마 만에 빈도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끔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일지 두 달에 한 번씩일지 뭐 비정기적인 거니까 한 달 지나서 또 나오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올지는 뭐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 그럼 1년 뒤에 나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초 걱정하고 우려하고 예측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서혜진 PD와 강문경 씨 측이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크레아 스튜디오가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가정하에 강문경 씨가 한일 탑10쇼 MBN에 비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은 아직 모르겠지만 비정기적으로 출연한다는 얘기로 봐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는 참여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도 있을 텐데 없는 거 보면 어쨌든 한일 탑10쇼에 가끔 한 번씩 나온다는 걸로 봐서는 둘 사이의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서로 간의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 측도 강문경 씨와 반목한다는 것이 이미지 관리상 별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또 강문경 씨나 서주경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반목하고 MBN에 아예 안 나가고 그러는 게 우리들에게 꼭 득이 될 건 없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디테일한 건 제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약적인 부분에 불만 문제였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건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궁극적으로 강문경 씨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서로 간에 해서 오케이 그러면 가령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계약은 연장하지 않되 우리들의 이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강문경 씨 시간 될 때 한 번씩 스케줄 맞춰서 한일 탑10쇼에도 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 보이고 또 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좋은 또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계기가 되면 언제든 우리 손잡고 한번 또 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수습이 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그렇죠.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가 더 쉽겠죠. 왜냐하면 현역 가왕 시즌 1 때 박혜신 씨, 마리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MBN에 안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하여튼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훨씬 긴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게만큼은 강문경 씨는 적어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문경 씨 팬분들도 한시름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여전히 크레아 스튜디오는 어떤 내막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안 좋은 결말이 나지 않은 것 하나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죠. 강문경 씨와 크레아 스튜디오 측이 전략적인 협력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가수들처럼 밀접하게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트로트 팬분들에게 대한 어떤 보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일 탑10쇼에도 자주 강문경 씨가 얼굴을 보여준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강문경 씨에게도 그리고 다른 가수들 박서진 씨나 진혜성 씨나 애녹 씨나 다른 가수들에게도 기회의 시간은 열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로트 이 업계 트로트판이 굉장히 구조조정이랄까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누구죠? TV조선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의
그때 이제 원래는 탑 세븐이었다가 그죠? 김호중 씨가 계약을 깨고 나가는 바람에 탑 6 멤버들 6명이 임영웅 씨 포함해서 끈끈하게 계속해서 TV조선 전속 계약 기간 끝나고 그 다음에 프리로 풀려나가고 그래서 정말 오디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뭐 김호중 씨까지 포함시켜야겠죠. 그 당시에는 7명의 결승 진출자들 탑 7이 다 대형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 구도가 많이 바뀌고 이 정말 공고할 것만 같았던 미스터 트롯 시즌 1 탑 7의 인기가 서서히 예전만은 못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오가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더 트롯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1위 이 쟁탈전에서 김용빈 씨가 1위가 되고 임영웅 씨는 1위가 못 되는 그런 엄청난 대이변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장민호 씨나 예를 들면 김희재 씨 인기가 조금 예전만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정동원 군도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슈화가 많이 되는 측면 몇 번 있었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거대한 트로트 시장 그리고 트로트 팬덤 사이에 자리 바꿈도 있을 수 있고 지형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강문경 씨 이렇게 인기를 막 이제 생성해가고 팬덤을 확장해가는 가수들 뭐 박서진 씨도 그렇고 진혜성 씨도 그렇고 애녹 씨도 그렇고 김준수 씨도 그렇고 뭐 신승태 씨도 그렇고 최수호 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수들이 더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기회의 문이 열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트로트 뭐 질린다 트로트 그건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일 수 있고 이미 팬덤을 형성하고 활동하는 가수들은 그렇죠 정말 본령 좋은 노래 신곡을 내놔서 그게 히트가 될 때 더 높은 단계로 강문경 씨도 마찬가지고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MBN에서 그래도 비정기적이지만 강문경 씨가 활동하는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그건 정말 잘된 일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